올해로 제 나이 환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생일을 특별히 챙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생일 때도 남편이 자꾸 하자고 해서 마지못해 가족들만 불렀었지요. 그런데 이번 환갑만큼은 왜인지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이번에 내 환갑이라 조촐하게 밥 먹으려 하는데 시간 괜찮니? 사실 이 전화를 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먼저 연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며느리였거든요.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럽다는 말을 남편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절도 한 달 전에 미리 물어보고 김치 담가도 필요하면 말해라고만 하고요. 그런데 그날 큰며느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어머니, 그날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도 출장이고 저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바쁘면 괜찮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감정이기도 했지요. 늘 그렇게 무슨 일이 겹치곤 했으니까요. 며칠 뒤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님 SNS 보세요? 아니,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원래 큰 며느리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날 저녁,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화면 속엔 큰 며느리의 SNS가 있었습니다. 괌으로 떠나요, 남편과 둘이 힐링타임. 푸른 하늘, 넓은 바다. 사진 속엔 고급 리조트와 바다, 휴양지 사진 속 큰 며느리가 있었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날짜를 보니 바로 제 환갑 생일날이었습니다. 티데크는 멀리, 바다는 가까이.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었고 바쁜 것도 아니었구나. 출장도 거짓말이었구나. 그냥 오기 싫었던 거였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한테 섭섭한 일을 한 적이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는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명절 음식도 내가 편한 대로 해라고 했고, 손주 키우는 것도 요즘은 육아법이 다르니 내 방식대로 했습니다. 돌잔치 때 친정 쪽 하객이 훨씬 많아도 한마디 안 했고, 명절에 친정 먼저 다녀오는 것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환갑 생일은 괌 여행만 못한 건가요? 사실 저도 며느리였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참 엄하신 분이셨어요. 시집 첫날부터 우리 집안 법도를 가르치셨고 명절 음식 하나하나 다 지적하셨지요. 이건 너무 달아. 우리 집은 안 그래. 국은 왜 이렇게 맹탕이니?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것도 몰라? 그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런 시어머니 되지 말자. 며느리한테 자유를 주자. 그래서 정말 조심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접인가요? 반면 작은 며느리는 늘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도 없고 큰 며느리처럼 세련된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담갔는데 드릴까요? 어머니 요즘 입맛 없어 보이셔서 미역국 끓여왔어요. 아버님 드실 약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감기 걸리면 약을 챙겨주고 명절이면 언제나 가장 먼저 찾아오는 아이. SNS에는 맛집이나 카페 사진 대신 손주들 그림과 시장에서 산 과일 사진이 올라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집안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편해요. 친정 엄마처럼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정이구나. 시간이 흘러 남편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환갑때 일이 있어서인지 저는 더 조용히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작은 아들 내하고만 조촐하게 먹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한테 서운한 건 저만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큰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칠순 자리에 저희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곳으로 제가 예약할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뭔가 들었나?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번엔 우리끼리 조용히 하려고 한다. 바쁘면 안 와도 된다. 그 말에 전화기 너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왜 자꾸 저희만 빼세요? 큰아들이잖아요. 장손인데. 장손이면 뭐하니? 장손이 시어머니 환갑생일에 괌여행 가도 되는 거니? 그건. 됐다. 오고 싶으면 와라. 하지만 예전처럼 기대는 하지 마라. 칠순날 결국 큰며느리 부부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공기 속엔 긴장감이 흘렀지요. 식사 중 큰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거 하셨어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요즘 주변에서 다들 미리 정리하신다고 해서요. 작은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어머니 환갑생시 때 괌여행 가셨던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아프다더니 바다에서 사진 올리셨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분위기상 쓴 거예요. 다들 그렇게 써요. SNS는 원래 분위기상.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건 남편 출장이 갑자기 취소돼서. 그럼 그날 전화라도 했어야지 환갑인데.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어. 다 봤다. 다 들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오래 참았던 것뿐이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리하자. 나중에 서운한 일 없게. 그래, 그게 좋겠어. 저희는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 집 한 채, 예금 조금, 그리고 남편의 캠핑카 한 대. 하지만 그 안엔 평생의 정과 실망, 용서와 배려가 담겨 있었지요. 법무사와 상담하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봉투를 작은 며느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얘야,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이걸 들고 법무사한테 가거라. 집 명의는 이미 내 앞으로 해뒀다. 작은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알지. 그래서 더 마음이 가더라. 진심은 숨길 수가 없구나. 하지만 큰형님은 큰아들한테는 예금의 절반을 남겼다. 나머지는 우리 노후 자금이고. 그거면 된다. 하지만 집은 내가 받아야 한다. 나중에 우리 봐줄 사람은 너밖에 없을 테니까. 며칠 뒤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하셨다던데. 혹시 저희는 빠진 건가요? 그 말투가 참 묘했습니다. 혹시 빠진 건가요? 마치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실수로 빠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안 빠졌다. 너희 목도 있어. 그럼 집은요? 집은 작은 며느리 줬다. 왜요? 저희가 큰 집인데. 그제야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큰 집이면 뭐하니, 시어머니 생일에도 안 온 집이 무슨 큰 집이냐. 그리고 너희는 그동안 받아야 할 만큼의 마음을 보여줬던가. 그건 너희가 제일 잘 알겠지. 어머니. 그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집까지. 내 집 내 마음이다. 법적으로도 문제없다. 법무사 통해서 다 확인했어.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소?
응.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큰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끊겼고 큰아들도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마당의 국화 가지고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꽃다발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끝났다고는 생각 안 한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겠지. 믿음은 금이 가면 붙여도 자국이 남는 법이거든. 알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 말은 이제 지겹다. 요즘 저는 작은 며느리와 함께 장을 봅니다. 시장 구경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손주들 이야기도 나눕니다.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린 게 계산적으로 보이진 않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요즘 큰형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요. 제가 집 받으려고 일부러 잘한 거라고.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증명한다. 너는 집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우리한테 잘해줬잖니. 그게 답이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마워할 건 없어. 이게 다 내 선택이야. 그리고 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억지로 마음 줄 사람에게 쓰지 않으려 합니다. 진짜 내 편이 되어준 사람, 진심으로 내 곁을 지켜준 사람과 조용히 살아가려 합니다. 어제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소? 뭐려? 큰애한테 집을 안 준 거. 아니요. 전혀. 오히려 진작 그럴 걸 후회해요. 사실 가끔은 궁금합니다. 큰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었을까? 하지만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왜를 묻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도 작은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지. 너도 같이 가자. 네,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품 있는 복수이자 가장 따뜻한 선택이야.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시간이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